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 엔드책 15장의 지배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CFD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호프만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호프만 교재는 그 인터넷 뒤져보시면 여러분들 PDF 파일 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서 뭐 전자 파일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해당되는 부분 출력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3장을 다루기 3장에 이 호프만 책의 파라볼릭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finite difference formulation 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지배 방정식이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됩니다. 뭐 벡터긴 하지만 라운드 FV인데 비스코스 항은 만약 뮤가 상수라고 치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근사적으로 풀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근사적 표현, 그러니까 차분식 공간이 조각난 디스크레티제이션 후에 조각난 공간의 관계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finite difference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파라볼릭 형태의 PDF, 가장 대표적인 게 힛 이퀘이션이죠. 자, 온도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공간에 대해서 온도의 2차 미분, 공률이죠. 뭐 직관적으로 보자면 온도의 변화율이 큰 곳에서 그러니까 변화율의 변화율이니까 공률이죠. 공률이 큰 곳에서 더 시간의 어떤 변화가 크게 발생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식이죠. 이 파라볼릭 이퀘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차분식으로 만들고 그로부터 솔루션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간을 조각낸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조각난 공간을 그리드 또는 다른 말로 메쉬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거죠. 자, 익형이 예를 들어 원래 이렇게 생긴 익형 주변에 내가 유동을 해석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변의 유동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배 방정식, continuity, momentum, energy equation 모두를 공간 전체에서 만족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컴퓨터로 풀려고 하면 공간을 조각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속 함수를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는 디지털화되어 있죠. 디짓으로 나타나 있는, 즉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간 자체를 그렇게 디짓화하는 작업, 이게 이제 격자를 만든다. 그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또 이 그리드 제너레이션은 결국 공간을 조각을 냈는데 우리가 얻는 솔루션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공간을 만약 이런 공간을 내가 4개로 분할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 4개의 중심점의 어떤 데이터를 얻든지 아니면 여기에 만나는 위치를 이렇게 X표 또는 동그라미 관계를 이걸 이제 좌표처럼 표현하자면 1,1이고 이거는 1, 1,2 X를 앞에 두면 2,1 이건 2,2 이런
죄송합니다. 3,1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여기는 3,3 이런 형태로 내가 각각의 인덱스를 부여할 수 있고 그죠? 이 인덱스를 행렬처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좌표점을 x좌표가 3,3 그리고 뭐 y좌표는 또 3,3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x축이고 여기가 0, 1, 2 y축이고 이게 x축이다. 그럼 여기도 여기에 좌표값은 0, 1, 2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2,1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면 될까요? x 좌표값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x 그런 좌표값이니까 1이 들어가 있을 테고 y 2,1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y 좌표는 0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xy라는 요 행렬에다가 각각의 좌표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공간을 조각내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의 어떤 정보를 행렬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행렬에 인덱스를 알면 2,1, 뭐 1,2 이런 인덱스를 알면 거기에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컴퓨터가 이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저장소가 행렬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요 임의의 점, 예를 들어 요점의 정보를 내가 안다고 치면 여기에 정보는 사실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어떤 함수로 표현된다고 하면 요 동그라미 친 요점의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컴퓨터로 풀게 되면 요 X 친 지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들은 우리가 컴퓨터로 얻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변화량이 심한 곳 이런 데는 점들을 많이 분포시켜야 되고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 이런 데서는 점들을 많이 분포시킬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격자를 만들 때도 어떤 유동의 그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격자는 structured, hexahedral 또는 unstructured, tetrahedral, 뭐 육면체 또는 이런 사각형 또는 사면체 또는 3차원이면 육면체가 되겠죠. 육면체로 구성되거나 unstructured. 이건 뭐 삼각형일 수도 있고 위에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기 보면 structured는 이와 같이 행렬의 인덱스로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요거 어느 점을 하나 내가 생각을 했다면 이 점 다음 점은 인덱스가 늘어가면 그 다음 점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공간이 조각난 그래서 구조화되었다고 해서 인덱스로 구조화되었다고 해서 structured grid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치면 정렬되어 있다고 해서 정렬 격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아래 그림처럼 이걸 삼각형 요소로 막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 점이 1번 점이다. 그럼 2번 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룰이 없는 거죠 지금. 어떤 4점 다음 점이 어디 몇 번 점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4점이 있다면 4점 주위에 어떤 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죠. 이와 같이 어떤 컴퓨터 기준으로 어떤 행렬화 되어 있는 다차원 행렬로 표현되기 어려운 이런 구조를 unstructured grid라고 하고 이걸 비정렬 격자라고 부릅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은 거죠. 비정렬 격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 기법 크게 수치 기법이라는 건 finite difference 또는 finite volume 뭐 이 공간을 하나의 볼륨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finite difference는 공간을 어떤
점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구조 해석할 때 쓰는 finite element, 어떤 요소들이 쭉 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점들의 연속체다 라고 생각한 건 이제 스트럭처드 방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격자를 어떤 형태로 쓰느냐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겠느냐 하는 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격자, 요 밑에 황소사항이 있는데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이 성긴 격자라고 부릅니다. coarse grid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드문드문 듬성듬성 격자를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는 직선으로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상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좀 더 작은 요소들을 사용해야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그 작은 요소들을 쓴 격자를 이제 fine, 아주 조밀하다, 조밀한 격자 또는 fine grid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thin boundary layer, boundary layer가 표면 주변에서 매우 얇게 구성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격자가 표면으로 매우 밀집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깥쪽은 이렇게 성기인데 안으로 갈수록 격자를 파인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highly stretched, 그러니까 스트레칭, 쭉 느린다는 거죠. 그죠? 즉 길이의 비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스트레칭 되어 있는 이런 격자들이 사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공간을 아주 조밀하게 다 조각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해석해야 되는 해석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풀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계산 용량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조밀한 격자를 쓸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디슨의 이 뭡니까, 메가인가, 그런 격자 만드는 걸로 여러분들 익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셨을 거니까 좀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격자를 정렬로 만들 경우에는 꼭 이전점에서 다음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되고 사각형으로 이 공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공간이 갑자기 이렇게 꺾인다, 이럴 경우에 여기를 공간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채우게 되면 품질이 좀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형상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unstructured,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일단 삼각형이나 프리즘 같은 거를 쭉 다 채워버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매기는 거죠. 스트럭처드 그리드는 꼭 네 점 옆에 다음 점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unstructured 그리드는 실제 격자를 만들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오토매틱한 어댑티브가 뭡니까? 문제를 만약에 풀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줄 알고 큰 격자를 넣었는데, 사이즈가 큰 격자를 넣었는데 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충격파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거기에다 격자를 더 심는다, 즉 격자를 더 넣어주는 거죠. 더 넣어서 변화가 큰 곳에서 격자가 조밀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근에 이제 수채해석 기법은 이 unstructured 그리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unstructured 그리드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면에 structured 그리드는 격자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만들고 나면 사각형 요소로 반듯반듯하게 있어가지고 차분식을 만들기도 용이하고 또 그 해를 구하는 데서도 훨씬 빠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 두 방법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푸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문제를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어떤 함수를 x로 미분했다. 한 번 미분했다. 이 개념은 뭡니까? 뭐 구하는 겁니까? 기울기 구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있고 x에 따라 있을 때 어느 점에서 기울기 구해봐라. 이건 뭐 구하는 겁니까? df, dx 구하는 거죠. 결국 기울기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만약에 내가 이 x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 지금 내가 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이 함수를 뭐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조각을 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지점은 델타 x가 될 테고 여기는 2 델타 x, 3 델타 x, 4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린 x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i-1 델타 x. 그죠? 그래서 i가 1이면 요점이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이라 생각하면 i가 1이면 어, 여기 그냥 i죠. 그죠? i가 1이면 델타 x만큼 x좌표가 결정되고 2면 2 델타 x, 3이면 3 델타 x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을 일반적으로 i점, 어느 특정한 i점이라고 하면 그 다음 점은 i 플러스 1점이 되고 그 다음 점은 i 마이너스 1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i점에서 기울기를 구해봐라. 요 점에서 기울기를.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수치 해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i 플러스 1점을 요 밑에서부터 a 함수값을 a, b, 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기울기는 근사적으로 함수 c점의 값에서 b점의 값을 뺀 후에 델타 x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b점에서 a점을 뺀 다음에 델타 x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하자면 C점에서 A점을 뺀 후에 둘 사이의 간격이 그죠? 2 델타 X니까 2 델타 X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이미 우리가 수치 해석 같은 데서 미분을 구할 때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자, 지금 최종적으로 얻는 결론은 지금 여기에 정리한 내용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이제 엄밀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용하는 것이 이 테일러 시리즈고 이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서 디퍼런스 어떤 요 차이를 구하는 거죠. 기울기 또는 델타 F 나누기 델타 X. 자, 이걸 이제 한계가 없는 인피니트 디퍼런스면 우리가 그 이제 수학에서 배우는 미분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왜 finite difference겠습니까? 어, 미분을 생각하면 라운드 F 뭐 df dx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놈의 정의가 뭡니까? 델타 f 델타 x에서 여기서 리미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게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컴퓨터로 풀면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낼 방법이 없죠. 그죠? 간격이라는 거 공간을 조각냈기 때문에 이게 유한한 겁니다. finite 한 것이고 finite 한 상태에서 difference 차이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finite difference 유한 차분법 이걸 유한 차를 discretization 한다고 해서 유한 차분법이라고 부릅니다. FDM 또는 뭐 FDM으로 풀었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곳의 이론적 기반이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테일러 어느 점 x를 기준으로 어떤 함수가 델타 x만큼 떨어진 곳의 함수값은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이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그거는 x점에서의 함수값에다가 그 점 x점에서 측정된 1차 미분 곱하기 델타 x 2차 미분 곱하기 이게 n이라고 치면 여기 n이라고 치면 n 팩토리얼이 되죠. 여기 n 팩토리얼 분의 요거의 n승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식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라운드 f 라운드 x니까 이 식을 무한 급수를 라운드 f 라운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fx 플러스 델타 x에서 fx를 빼줍니다. 그죠? 그리고 양변을 다 델타 x로 나눈 거죠. 자 나눴고 그럼 이 양은 다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게 미분 2분의 델타 x 제곱인데 2분의 델타 x 제곱인데 델타 x로 나누니까 이 양이 남고 3개 미분 6분의 델타 x 제곱 이런 게 무수히 많은 항이 남아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는 수학적으로 엄밀한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에러라는 게 정확한 의미의 미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나머지 항들을 모두 다 에러라고 생각해 보자. 즉 요까지 이 밑에 항들을 트렁케이트 절단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에러를 트렁케이션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에러는 예를 들어 2개 미분이라든지 3개 미분 이 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그 에러는 뭐에 비례하나요? 가장 큰 게 델타 x에 비례한 거죠. 왜? 기본적으로 이 테일러 시리즈도 이 델타 x가 너무 큰 값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델타 x를 우리가 좀 충분히 실용적으로 충분히 작은 값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뭐 델타 x를 0.1을 썼다. 그러면 델타 x의 제곱은 0.0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든 에러 중에 가장 큰 에러는 요 항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렁케이션 에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러인데 이놈은 델타 x에 비례한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선두항, 리딩 텀, 가장 앞쪽에 있는 텀이죠. 그죠? 이놈의 에러가 가장 클 거로 예상이 되고 그 가장 큰 놈의 에러는 델타 x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forward difference 우리말로 또 이건 뭐 좀 전방 차분이라고 부릅니다. 앞쪽 값을 자 그러면 fx 플러스 델타 x하고 fx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f라는 함수가 i번째 점, 이 좌표상에서 i번째에서 함수값이라고 하면 x 플러스 델타 x는 뭐가 되겠습니까? fi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자, F 대신 U를 썼고, 만약에 2차원 공간이다. 그러면 여기에 I, J가 오겠죠. 그리고 이것은 편미분입니다. 라운드 U, 라운드 X니까 Y 방향, 즉 이제 I로 X를 대체했고 J로 Y를 대체했습니다. 포인트 단위로 이와 같이 discretized grid point라는 것은 공간을 내가 특정한 간격 델타 X로 조각냈을 때 어느 점을 내가 J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점은 J 방향으로 바뀐 게 없으니까 그죠? 이 점의 좌표값은 I 플러스 1,J가 될 테고 그 위쪽에 있는 값은 위로 바뀐 값은 I, J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라운드 U, 라운드 X라는 것은 어떤 U라는 양이 있을 때 또는 F도 상관없죠. U라는 양이 있을 때 이걸 X방향으로 편미분했다니 X가 바뀌었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ui 플러스 1, j 하고 ui, j 즉 기준은 ui, j이고 그죠? 앞쪽으로 forward 하게 변화한 양이 i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테일러 시리즈의 위쪽에서 했던 개념에 따라서 이놈의 에러는 델타 x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떤 표현을 쓰냐면 1차 정확도의 기법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First order accurate 하다고 부르는 것이죠. First order. 자, order라는 단위를 씁니다. First order accuracy. 그러니까 크기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죠? 1차의 1차 정도의 크기. 그 1차의 의미는 뭐냐면 델타 x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러가. 즉 내가 공간이 델타 x가 처음에 0.1이었는데 그놈을 좀 더 조밀하게 만들어서 0.05가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길이가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트렁케이션 에러도 그 에러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x하고 에러하고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first order, 1차 정확도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미분, 이 미분을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I, J 이런 형태의 표현으로 바꿨을 때 I 플러스 1점하고 I점의 차이, 디퍼런스를 델타 X로 나누면 이게 바로 finite difference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이 트렁케이션 에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러의 크기는 가장 앞쪽에 있는 델타 X에 비례하니까 이 포뮬레이션은 first order 기법이 되는 것이죠. 자, forward difference가 있고 좀 이따 이제 backward difference 이런 것도 나오겠죠. 자, 이걸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이런 방법이 어떤 함수의 정확한 값을 찾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forward 형태로 우리가 이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예를 들어 sin 2파이 x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0.2인 점에서 fx 함수를 값을 구해보면 0.9511이 나옵니다. 그리고 f 0.22에 exact f 0.22의 exact 값은 0.9823입니다. 그러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처럼 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f 0.22는 f 0.2에다가 그죠? 라운드 f 라운드 x인데 요건 어디서 평가하냐면 x가 0.2인 곳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여기에 델타 x를 곱한 거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놈 그죠? 인데 이놈도 x가 0.2인 곳에서 평가되고 이때는 2분의 델타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f가 0.2인 곳은 결과적으로 델타 x를 0.02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걸 first order로 우리가 건사를 했다. 그 쉽게 말해 요 밑에 항들을 요 없애버렸다.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error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에러가 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에러는 제곱 선두항이 제곱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함수값 f 0.2가 있고 그 다음에 f를 이 함수를 x로 한번 미분하면 2파이 코사인 2파이 x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x가 0.0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9899가 나옵니다. 이그젝트한 솔루션은 0.9823인데 그죠? 이렇게 퍼스트 오더로 근사된 식을 계산했을 때 0.9899가 나오고 에러로 치자면 이거는 0.775% 1%의 에러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이그젝트한 함수를 알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값을 대입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함수가 뭔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FD로 푸는 것인데 함수가 사인 함수니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위에 쓴 이 식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근사했다 하더라도 그 에러는 이 델타 x가 예를 들어 뭐 이거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델타 x를 0.01로 낮춰가지고 f 0.21의 값을 구해봐라 하면 에러가 훨씬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0.4% 이내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에러가. 자, 이것처럼 자, 그래서 어떤 미분량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으로 표현해도 굉장히 정확한 값을 정확하다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그젝트 할 수는 없지만 나름 공학적으로 유용한 정확한 값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 델타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솔루션은 정확해진다. 그죠? 정확해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정확하다는 영어 단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정답이다, exact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exact하고 accurate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exact하다는 것은 수치의 바로 그 답을 얘기를 한다면 accurate하다는 것은 기본 정확하다는 말인데 정확하다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보다는 이 내면에 어떤 안 맞을 수도 있는 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ccurate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그죠? 또 정밀하다. 뭐 precision 이런 말을 쓰죠. precise 정밀한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게 관역이죠. 관역이 이렇게 있고 총을 막 쐈는데 그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탄착군 이런 말 쓰죠. 그죠? 하나는 총알 저 관역이 두 개가 있는데 총알이 이놈은 요 주변에 이렇게 박혀 있고 한 놈은 매우 좁은 공간에
탄착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놈이 A와 B가 있다면 어느 놈이 accurate한 건가요? A가 accurate하죠. 그죠? 근데 B는 뭐라고 부릅니까? 정밀하다는 표현을 쓰죠. B는 precise, 그러니까 정교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지만 아주 탄착군이 일부에 다 이렇게 모여 있고 맞는 건 아니지만 매우 잘 쏘았다는 거죠. 그죠? 반면에 A는 탄착군이 좀 넓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답 근처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B보다 A가 더 accurate한 거죠. 그죠? 이렇게 뭐 단어에 약간씩의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ccurate, 정확하다. 이게 수치 해석에서는 에러가 더 작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forward에서 이제 forward가 있으니까 이제 backward difference도 있겠죠, 그죠? backward difference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반대로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서 반대쪽이죠. x-델타 x 만큼 떨어진 곳이다. 그러면 결국 델타 x 자리에 마이너스 델타 x가 들어가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항, 두 번 미분항, 세 번 미분항 똑같이 쓰여질 수 있고, 그죠? 여기서부터 라운드 f, 라운드 x 기준으로 식을 다시 표현하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에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식을 정리하면 자, i, j라는 점에서 내가 기울기를 구했다 라고 하면 그거는 i, j점 값에서 i-1, j점의 값을 차분한 식이 되고 그때 이 절단 오차, 트렁케이션 에러는 first order가 되는 것이죠. first order accurate 1차 정확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에러가 델타 x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선형적으로. 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우리가 이게 테일러 시리즈의 포워드 형태고 이거 백워드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방 차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식을 가만히 보고 여기서부터 그럼 이 두 식을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빼면 이 둘이 빠진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항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항 없어지고 없어지고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f x 플러스 델타 x에서 f x 마이너스 델타 x를 뺐고, 그죠? 이 둘이 뭐와 같냐면 뺐으니까 2배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2 델타 x에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3분의 델타 x 3승이 있고 3차 미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라운드 f, 라운드 x니까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라운드 f, 라운드 x는 2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델타 x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항은 내가 트렁케이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델타 x로 나눴으니까 그 리딩 항의 에러는 리딩 항의 은 델타 x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표현하면 라운드 f, 라운드 x는 f i 플러스 1 마이너스 fi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나누기 2 델타 x 플러스 오더 델타 x 제곱이 되고 이건
second order accurate 하다라고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보면 이걸 이제 i, j. j는 지금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의미죠. 그죠? 1차원이라고 하면 j가 빠질 거고 2차원에 대해서는 저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라운드 u, 라운드 x, i, j는 ui 플러스 1, j에서 ui 마이너스 1, j를 빼고 그걸 2 델타 x로 나눈 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일러 시리즈에서 이제 내가 없다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식만 갖고 푸는 거죠. 이 미분은 요거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놈들이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러를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세컨 오더 2차 정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델타 x가 1이었습니다. 델타 x가 1이었습니다. 근데 1차 정확도 기법은 예를 들어 델타 x가 0.1로 줄었다. 그러면 first order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10분의 1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second order 기법 같은 경우 델타 x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second order accurate 한 기법의 2차 정확도 기법의 에러는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격자 간격을 줄일 때 에러가 그만큼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2차 정확도 기법이 더 정확할 수 있는 기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2차 정확도 기법을 쓰더라도 델타 x 자체가 원체 커버리게 되면 그때는 퍼스트 오더 기법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밀한 격자를 쓰고 퍼스트 오더 기법을 쓴 게 더 나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x 그 2차 정확도 기법을 무조건적으로 뭐 정확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둘 다 조밀 간격이 델타 x의 값이 동일할 때, 즉 같은 격자를 썼을 때는 2차 정확도 기법이 훨씬 정확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이제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하기를 하면 앞에 항은 더하기가 되고, 그죠? 그래서 f x 마이너스 델타 x 더하기 f x 마이너스 델타 x가 되고, 그죠? 이건 앞에 하나는 더하기가 되고, 그럼 두 식을 더했으니까 이놈은 또 2f x가 되겠죠. 그럼 이제는 더했으니까 1차 미분항이 사라지고, 그죠? 그 다음 남는 항은 더하기 델타 x 제곱에 라운드 제곱 f 라운드 x 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3차항은 없어질 거고 4차항이 이제 여기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라운드 2차 미분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트렁케이션 에러가 4차항이 남아 있는데 그놈을 델타 x 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그죠? 양변을 나누면 그 항은 트렁케이션 에러는 절단된 영역은 델타 x 제곱 항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도 2차 미분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어떤 함수의 2차 미분식은 이와 같이 ui 플러스 1 마이너스 2ui 플러스 2 ui 마이너스 1을 한 후 델타 x 제곱으로 나눈 요런 결과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Central Difference Approximation, 이걸 이제 중앙 차분, 중심 차분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중앙 차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Second Derivative, 이게 미분에 대해서, 2차 미분에 대해서 중앙 차분을 했다. 이거는 1차 미분에 대해서 중앙 차분을 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 이런 관계식들 여러분들 수치 해석하면서 다들 한 번씩 해본 것인데 다시 한번 테일러 시리즈 기준으로 식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몇 가지 프로그래밍을 할 텐데 그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관계식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식은 손에 좀 익도록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이게 유한 차분법입니다. Finite Difference Method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걸 이용하면 3차 미분도 구할 수 있고 뭐 4차 미분도 구할 수 있고 뭐 아주 산정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4차 미분, 즉 어떤 양이 있는데 이걸 4번 미분한 놈도 뭐 식들이 아주 복잡해지겠죠. 테일러 시리즈를 뭐 x 플러스 델타 x에 대한 거 말고도 x 플러스 2 델타 x만큼 떨어진 곳에 대한 점들에 대해서도 뭐 식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다 더하고 빼고 조합을 하다 보면 Central Difference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i 플러스 2, i 플러스 1, i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앞에 개수가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4, 1 뭐 이렇게 식이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나누는 놈은 이제 델타 x의 4차 미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에러가 가장 큰 리딩 텀은 2차 미분항이 델타 x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세컨 오더가 되겠죠. 그죠? 또 2차 1개 미분인데 1개 미분은 우리가 앞쪽에서 이 forward difference나 backward difference는 다 first order였습니다. 근데 이 forward difference를 second order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라운드 U, 라운드 X는 마이너스 1 UI 플러스 2 더하기 4 UI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UI를 2 델타 X로 나눈 놈이 되고 그 트렁케이션 에러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식을 특별하게 지금 써놓는 이유는 주로 이제 이 위의 식은 나중에 수치 기법 할 때 어떤 수치적으로 막 어떤 고주파의 에러들을 이 함수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수치 점성항이라고 부르는데 수치 점성항에 이 관계식이 사용이 됩니다. 아래식은 시간 정확한 어떤 시간 정확도가 필요한 문제 이걸 시간 정확도라고 해서 time accurate 한 어떤 accuracy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 때 예를 들어 라운드 t 이게 시간에 대해 온도가 시간에 따라 얼만큼 바뀌느냐 지금 이걸 표현하는 식인데 시간은 오직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가 시간이 0입니다. 그럼 이 시간도 우리가 조각 낼 수 있겠죠. 공간도 조각 낼 수 있지만 시간도 조각 내서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식은 이런 얘기죠. 델타 t를 스몰 델타 t로 우리가 근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이런 문제를 푼다. 라운드 t는 알파 t 라운드 x제곱 이게 파라볼릭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공간에 대해서는 1차원 문제고 시간에 대한 또 차원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온도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포함되어야 될까요?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함수로 표현되어 나오겠죠. 그죠?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t n 델타 t,
I 델타 X라고 생각하고, 자, 이걸 이제 컴퓨터식으로 표현하면 T에 n은 위에 놓고 I, J처럼 i가 있고 요걸 n이 있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라운드 t는 이제 공간은 고정되어 있고 시간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퍼스트 오더로 구한다면, 자, i점에 대해서, 자, i점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면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델타 t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n 플러스 1이 될 테고 이게 n이 되겠죠. 그리고 이놈을 델타 t로 나누면 이건 어떤 관계식이 됩니까? 델타 t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가 되는 것이죠. 시간에 대해서는 1차 정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정확한 관계식을 얻고 싶어,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놈 요 위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i이고 n 플러스 2 더하기 4 온도인데 공간은 변하지 않고 i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고 요거 마이너스 3 t에 공간은 바뀌지 않고 n이 되고 이걸 2 델타 x로 나누면 이놈은 델타 t에 대해서 2차 정확도를 가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정확도를 쓰면 실제 정답에 매우 가까운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험에 따르면. 그래서 시간 정확도가 필요한 문제들은 이와 같이 어떤 2차 정확도 기법을 이용해서 이 수식들을 이렇게 표현해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n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t가 예를 들어 이 t를 행렬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0.1초 단위로 뭐 1초까지 계산했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n 값은 1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간도 내가 뭐 0. 델타 t도 이렇게 했고 델타 x도 0.1로 두고, 자, 0에서부터 1까지 길이가 인 곳을 공간을 내가 10개로 조각냈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공간은 2m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 최대 이 점의 i 값은 2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정보는, 자, 시간에 대해서는 10개의 세트가 있고, 그죠? 각 시간마다 공간상에 i점 20개 지점의 값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행렬은 10,20이라고 온도에 대해서 설정을 해두면 내가 저 행렬 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온도 정보가 모두 다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 t가 3,5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온도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 n이 3일 때, 즉 쉽게 말해서 0.3초에서 5니까, 그죠? 0.5, 뭐 여기 미터라고 치면 0.5m 지점에 있는 점, 어느 점이겠죠? 그 점의 온도가 얼마인지가 t 3,5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배열은 10,20.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 할 때 10,20짜리 배열을 선언해 두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의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다 집어넣어 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I, J, 뭐 3차원이면 K가 될 테고, 그죠? 시간은 보통 N을 씁니다. 이와 같이 정수 인덱스로 저 수식을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차분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이제 유한 차분법
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파라볼릭한 PDE, Partial Differential 편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파라볼릭 이퀘이션이다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디퓨전 이퀘이션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함수가 파라볼릭하다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 보자면 시간항이 있고, 즉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쭉 파라볼릭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때 자 이런 거죠. 이 축이 n축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시간축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에 이 시간이 0인 점에서 예를 들어 내가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졌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잉크방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죠? 근데 각 X방향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X방향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딱 어느 한 점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X방향만 놓고 보면 이 잉크는 양방향으로 그 잉크 영역이 쫙 확산이 되죠. 디퓨전이 되면서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그 궤적을 X축 어느 특정한 시간에서 그러면 이 잉크방울이 요까지 퍼져나갔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넓은 곳까지 퍼져나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이놈은 뭐 바운더리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요게 이제 파라볼릭 함수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제 파라볼릭 PDE고, 그런 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놈이 이 디퓨전 이퀘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확산 현상이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파라볼릭 이퀘이션은 어떤 이니셜 컨디션도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문제가 unsteady 비정상 heat conduction equation, 열전도. 열전도라는 게 사실은 이 열의 디퓨전을 표현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heat diffusion equation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unsteady니까 온도의 시간 변화도 있고, 여기 diffusivity가 있고 개수죠. 그리고 X 방향, Y 방향으로 확산을 표현하는, 즉 확산을 표현한 놈은 기본적으로 2차 미분입니다. 곡률이 없으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온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온도의 시간 변화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온도의 차이가 있다면, 즉 곡률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시간에 따른 어떤 온도 변화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런 물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식이고, 또 모멘텀 이퀘이션의 요 U는 속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모멘텀이 바뀌는 놈은 이게 뭡니까? 이게 슈어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항이죠. 그죠? 우리 이 식의 원래식은 우리 앞에서 컴프레서블 나비에스톡 방정식에서 보면 여기에 뮤에 그죠? 라운드 x, 라운드 슈어 xx 이런 항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타우 xx라는 놈이 여기엔 뮤가 없어야 되죠. 이 놈은 뮤에 라운드 u, 라운드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2차 미분식이 딱 튀어나오죠. 그리고 양변을 로우로 나누면 누가 됩니다. 동점성계수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런 형태를 unsteady diffusion equation, 즉 모멘텀이 퍼져 나가는 거, 열이 퍼져 나가는 거, 이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둘이 다 똑같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양의 2차 미분항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변화의 곡률이 있다면 그건 시간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Initial Boundary Value Problem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초기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서 최대한 물리적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추적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공간에 대해서 차분을 할 때는 Central Difference 방정식을 씁니다. 2차 미분에 대한 Central Difference 방정식.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explicit, implicit 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explicit은 뭐냐면 뭐 이런 얘기죠. 함수로 치자면 y가 x의 어떤 함수로 x만 알면 y가 바로 결정되는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되어 있을 때 explicit 하다고 부르고, 또는 어떤 함수가 x, y가 엮여서 있는 형태로 표현되면 이걸 implicit 하다고 부릅니다.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걸 풀려면 다시 식을 explicit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y 값을 결정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explicit 하다는 것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어떤 값을 이용해서 다음 타임 스텝에 값을 예측하는 게 explicit한 방법이라면, 현재와 다음 타임 스텝 간에 어떤 관계식을 세워서 그 관계식을 풀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implicit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음 시간에 이 heat equation을 가지고 오늘 배운 차분식을 적용해서 직접 그 관계식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배운 이 차분 관계식,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요 앞에서 배운 1개 미분, 2개 미분에 관한 요 관계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